강 기자님, 오늘 이야기는 우주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네, 뭐 소재를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예. 우주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요즘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뭐 그런 유사한 주제의 그 프로그램이 있더만요. 네, 있죠. 네, 저도 사실 근데 유심히 보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그 프로그램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체험을 하는 공간인데요. 네. 그 미국 유타주에 화성 탐사 연구기지를 마련을 해놓고요. 그곳에 뭐 우주 비행사라던가 천문학자라던가 과학자들이 모여서 화성과 거의 비슷한 환경을 모의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이제 그곳에 이제 그 방송사 프로그램이 이제 예능 기획을 해가지고 삐짓고 들어갔나 봐요. 예, 그걸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이런 생각은 많이 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지구 말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서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 뭐 그와 유사한 또 영화도 많이 나왔고요. 네. 아바타가 또 그런 영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바타 보면서 제가 감격을 했어요. 아, 저기는 먼저 찜하는 사람이. 지금 막 용디님 지금 굉장히 막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는데.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눈빛에 초롱초롱 빛나는 걸 제가 배신해 드릴게요. 아, 안 돼요? 그 용디님이랑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꿈 깨십시오. 아, 네. 그래요? 아니, 그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오래 살 생각 없는데 뭐 하시려면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 별에 물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일단은 그 이 얘기부터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을 찾는 게 지금 많은 과학자들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그 지구와 닮은 행성이 어디서 발견됐다. 이제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네. 그런데 현재까지 그 흔히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는데 지구와 가장 환경이 비슷할 것으로 예측되는 행성이 얼마나 그 지구랑 떨어져 있냐면 39광년이에요. 네. 39광년. 네. 가는 데만 몇만 년. 몇만 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빛의 속도로 가도 39년이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39광년 떨어져 있다라는 건. 예. 근데 이제 말의 빛의 속도지 이게 킬로미터 수로 계산을 하면은 370조 킬로미터 뭐 이렇게 됩니다. 370조 킬로미터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통 추진형 로켓이라고 그러죠. 네. 뭐 이렇게 항문으로 이렇게 뭘 쏴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가는 식의 로켓으로 네. 아무리 그 로켓을 더 발달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가려면 몇만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존하는 과학기술로는 아무리 지구 환경과 흡사한 행성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라는 걸 제가 과학기자의 이름을 걸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다른 별에 사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은 뭐 꿈 차원이 아니라 네.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거든요. 두려움 때문이죠. 스티븐 호킹 박사는 200년 안에 지구를 떠나라 이런 네. 말도 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현실 가능한 대안은 화성인가요? 많은 분들이 만약에 지구를 인류가 떠나야 된다면 가장 유력한 대안 중에 하나가 이제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건 달이고요. 네. 예, 그래서 달에는 진짜 근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본다면 화성 정도가 그래도 인류가 가서 정착할 수 있는 행성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네. 화성은 지금 가지고 있는 로켓 기술로도 이제 화성이 지구랑 거리가 멀어질 때도 있고 가까워질 때도 있거든요. 예. 태양을 빙빙 돌다 보면은 네. 그 가까워지는 시점을 딱 맞추면은 8개월 정도면 갈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성 정도가 인류가 이주 가능한 우주의 행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래요. 어떻게 화성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우리가 뭐 타고 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이제 로켓 기술로도 한 8개월 정도면 갈 수는 있습니다. 8개월 정도? 네. 어이구, 실현 가능하네. 가까울 때는. 예, 네. 가까울 때는? 네. 멀 때도 있어요? 멀 때도 있어요. 이제 태양을 빙빙 도니까 그렇지. 어느 시점에는 화성이랑 지구가 가까워졌다가 어느 시점에는 또 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시점에 딱 거리를 파악을 하면은 그때를 잡으면 한 8개월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구하고 완벽하게 사는 환경이
같지는 않겠죠. 어느 별이든. 네,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우주에서 살아가는 일이 이제 할리우드 영화라던가 뭐 소설이라던가 이런 거 보면은 우주선 안에 살아가고 우주기지 안에서 살아갈 뿐이지 지구에서 살아가는 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게끔 묘사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주에서 살아가는 일이 상당히 지구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실상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얼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물이랑 산소죠. 네. 네. 일단 산소부터 얘기를 할게요. 화성만 하더라도 지구와 대기 구성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화성 표면에 그냥 나가면은 거의 바로 죽습니다. 예. 산소가 없어가지고. 그렇지. 그렇기 예. 때문에 당연히 화성 밖을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우주복을 입고 산소통을 꼭 메고 네.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기온도 문제예요. 기온이라기보다는 온도도 문제입니다. 온도 네. 어떻습니까? 시원합니까? 덥습니까? 시원하고 더운 수준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일단은 우주로 나가면은 햇빛을 닿는 부위는 120도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햇빛이 없는 그림자가 진 부분은 영하 120도까지 내려가요. 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제 햇빛이 닿는 부위는 순식간에 화상을 입어서 죽을 테고, 예. 그리고 반대쪽에 이제 온도가 낮은 쪽에서는 이제 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달이나 화성은 상황이 좀 다르냐 하면은 달이나 화성의 상황도 비슷해요. 달 같은 경우에는 최고 온도가 116도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 그냥 쪄 죽는 그 정도의 온도죠. 예. 최저 온도는 영하 179도라고 합니다. 이 지구는 어째서 이렇게 온도가 살만합니까? 지구는 두꺼운 대기가 지구를 대기권이 보호해주고 있어서. 있잖아요. 대기권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대기권을 만드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할 수는 있습니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불가능에 가까운 일.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소재를 삼고 있는 화성 같은 경우에는 적도 부근은 약간 기온이 견딜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폭염 수준이에요. 35도 정도. 아이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은. 35도 정도. 그런데 밤에는 또 영하 89도까지 내려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구처럼 네. 그 대기권이 이렇게 두텁게 보호를 해주고 있고 또 태양과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대기권이 없는 것 때문에 예. 화성이나 달에서는 이제 낮과 밤 혹은 햇빛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극단적인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보호막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보호막. 뭐 예컨대 건물 같은 걸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만 생활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 영화 아바타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그래서 이제 뭐 달이라던가 화성에 거주를 하려면은 보호막 안에서만 생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당연히 그 보호막 안에서는 이제 한 23도 정도를 유지하는 난방 장치가 당연히 있어야 돼. 냉난방 장치가 당연히 있어야 될 테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적당한 산소가 이제 공급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위험하게 마찬가지예요. 한정된 보호 장치 안에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화재가 혹시 나거나 폭발 사고라던가 뭐 불시에 화재 사고라던가 이런 게 나면은 네. 대피할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네요. 이제 지구에서는 건물 밖으로 나가면 되잖아요. 예. 근데 거기는 건물 밖으로 나가면 또 예. 산소가 없거나 혹은 너무 덥거나 너무 추워서 죽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그 한정된 공간에서 혹시 사고가 생기면은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생길 테고요. 예. 그러니까 매사에 조심조심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들 간과하는 대목이 있는데 우주로 나가는 우주 비행사들 보면 둥둥 떠다니잖아요. 중력이 그렇죠. 없어서. 중력입니다. 이게 예. 지구에서 한 10km 이상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로켓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가 지나면은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는 당연히 중력이 없는 무중력 상태를 견뎌야 되고요. 달이나 화성을 가도 상황이 좀 나아지긴 하지만은 그렇게
나아지진 않아요. 달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 수준이거든요. 예. 그리고 화성은 지구 중력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근데 그렇게 중력이 낮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신체는 지구 중력에 딱 맞춤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무중력 상태거나 혹은 달이나 화성 같은 저중력 상태에서 오랫동안 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은 골격을 유지하는 뼈가 약해져요. 예,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달이나 화성에서 장기 체류를 하는 경우 예. 혹은 달이나 화성에서 성장기를 보낸 경우에는 예. 지구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예, 그 저중력 상태에서 성장을 한 뼈가 지구의 고중력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다시 지구로 귀환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뭐 지구에서 생활을 하다가 고강도의 훈련을 받고 우주로 나가잖아요. 예. 근데 그런 우주인들도 하루에 2시간, 3시간 정도의 굉장히 고강도의 근육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은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하. 다시 지구로 복귀했을 때 굉장히 심각한 건강 이상을 겪어야 된대요. 네, 그래서 우주로 나가면은 진짜 본인이 하기 싫어도 거의 반강제로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근육이라던가 뼈를 계속해서 강화하는 운동을 강제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우주인 훈련이 좀 범상치 않다 했는데 그런 이유가 네, 있었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있는데 이제 중력이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지구에서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피라던가 체액이 이제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예. 그런데 중력이 없거나 무중력 상태거나 저중력 상태에는 네. 피나 체액이 내려가질 않아요. 자꾸 얼굴로 몰리는 현상이 생긴대요. 얼굴로 몰리는 현상. 네. 예. 그런데 그게 웃을 일이 아니라 시신경을 자극해가지고 시력에 심각한 문제를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주에서 생활하다가 시력에 문제가 생기면은 지구로 돌아와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서 이런.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하거나 혹은 저시력 상태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해요. 아이고, 지지고 볶고 살아도 지구가 좋군요. 네, 딱 한 가지 우주로 나가면 좋은 점이 있긴 해요. 뭡니까? 그 키가 작으신 분들은 한 3cm 정도 커져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관절과 관절 사이가 팽창을 하기 때문에 예. 약간 키가 커지는 효과가 있는데 예. 그 좀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하면 3cm 정도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 설계한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예. 무중력 상태를 극복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 있습니다. 우주복 입는 거 말고 중력을 만들어주면 돼요. 중력을 만들어주면 네, 된다. 중력을 만들어주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예. 우주선의 크기를 키워오고요. 예. 빙빙 돌리면 돼요. 우주선 없으면. 예? 우주선이 없으면 무중력 상태를 견뎌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 이제 그 돌리는 속도를 천천히 하려면 우주선을 키워야 되는데 네. 우주선을 키워가지고 쏘아 올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작은 우주선을 쏘아 올려야 되는데 예. 작은 우주선을 쏘아 올려가지고 중력을 만들려면 빨리 돌려야 돼요. 그렇죠. 빨리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빨리 돌리는 회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중력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아이고, 그렇군요. 그리고 달이나 화성에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달의 중력이나 화성의 중력에 적응을 해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어쨌든 우주 생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인간의 우주살이를 위협하는 거, 우주에서 살 때 이런 애환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할 만한 거 어떤 게 또 있습니까? 네, 우주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전염병처럼 번지는 병이 있습니다. 네. 암입니다, 암. 암. 네. 그러니까 우주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암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은 우주 방사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방사선은 태양에서도 나오고 또 우주에 있는 곳곳의 천체에서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이 이제 나오는데 지구에 있으면은 지구를 감싸고 있는 자기장이라던가 예. 혹은 대기 때문에 그 우주에서 날아오는 우주 방사선이 이제 방어가 됩니다. 근데 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구 자기장이 약하거나 대기의 구성이 약한 극지방을 지나는 예. 승무원들이나 그 비행 조종사들이 암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죠. 예. 근데 우주로 나가면은 그 우주 방사선의 영향이 훨씬 더 커지거든요. 예. 그래서 우주에서 장기 체류하면은 이 방사선의 영향 때문에
암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예, 그래서 지금 화성에서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중요하게 연구하는 테마 중에 하나도 네. 화성의 우주 방사선의 양이 지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우주 방사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지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를 궁리하는 게 지금 과학자들이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요. 항공사 승무원들이 이 백혈병에 많이 걸리는 이유도 방사선 때문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 방사선이 지금 우주로 나가면은 네. 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게 되기 때문에 예. 암 환자들이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항공사 직원들의 고충도 상당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또 중요한 문제가 암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그 우주 방사선도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암에 그렇죠. 취약하다 이런 예, 얘기 예. 많이 하잖아요. 예. 면역력이 약해지고 막 예.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서 딱 그래요. 우주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제한된 공간에서 항상 보는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구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면, 공간적인 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심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보면은 그게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고 또 육체적으로는 암과 같은 질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걸 또 짚어보지 않았습니다. 우주에서 먹고 또 속을 비우는 일. 이거는 또 어떻게 해결될까? 네, 일단은 먹는 일도 쉽지가 않죠. 예. 지금 이제 우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우주에서 섭식하기에 가장 좋은 형태로 가공된 먹을거리를 우주로 가져가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우주에서 생활을 하려면 혹은 달이나 화성에서 생활을 하려면 직접 먹을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일단 첫 번째가 그렇고 뭐 그 얘기를 하자면 너무나 기니까 오늘은 먹으면은 또 싸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싸는 일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 싸는 일이 만만치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중력이 무중력 상태거나 저중력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 무중력 상태에서는 혹은 저중력 상태에서는 방귀 한번 끼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요? 묶어놓지 않고 방귀를 끼면은 예. 그 방귀 때문에 날아갈 수가 있죠. 방귀의 추진력 때문에. 그래요. 만화에서 보는 그런 환경이 생길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지금 들으시는 애청자분들 좀 지저분할 수 있는데 응가를 쌀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응가를 싸자마자 그 응가를 어디선가 잡아주지 않으면은 예. 자기가 싼 응가를 이제 자기가 눈으로 직접 이렇게 아이고. 떠다니는 응가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중력 상태나 무중력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잘 내려가지 않아요. 힘을 줘서 내려보내도 네, 힘을 줘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네. 이게 힘을 줘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저희가 지구에서는 예. 일단은 내려가게끔 되어 있고 예. 중력 때문에 그리고 예. 거기에다가 저희가 살짝 힘을 주면은 이제 밖으로 배출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무중력 상태나 저중력 상태는 그 내려가는 힘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제 자신의 힘으로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놓기도 쉽지가 않고 내놓은 다음에 굉장히 더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우주에서 그 무중력 상태나 저중력 상태에서는 변기 자체가 특수 변기입니다. 그 비행기에서 이용하는 예. 변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힘차게 확 빨아들이는 예.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더러운 얘기 했으니까 좀 깨끗한 얘기 해보자면 네. 샤워 만만치 않아요. 그래요. 네, 굉장히 밀폐된 공간에서 막 물이 뭐 계속 증발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물이 이렇게 지구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쏟아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물 자체가 굉장히 귀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에 한두 차례씩 시원하게 샤워하는 건 사실 우주 생활을 한다 그러면 혹은 달이나 화성에서 생활한다 그러면은 기대하기가 거의 어렵고요. 물을 만약에 쓴다면은 또 지구에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화성 같은 경우에는 예. 화성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예. 한번 그렇게 물을 만들어 놓으면은 예. 계속 그 물을 재활용하는 거죠. 그래요? 네.
싸고 재활용하고 아이고, 이런. 싸고 정화해서 재활용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아껴야 되고 그러니까 샤워 횟수를 당연히 줄여야 되고 또 샤워를 시원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 지금 이제 달이나 화성에서 본격적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주에서 생활하는 분들의 기록이라던가 혹은 동영상 같은 걸 보면은 대개는 그냥 그 샴푸라던가 비누는 요즘에는 헹구지 않아도 되는 샴푸나 비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주로 사용하고요. 예. 그리고 물 같은 경우는 살짝 수분을 적신 다음에 닦아내는 정도로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탁은 거의 하지 않고. 예. 그 우주에서도 아이를 낳고 싶다. 네. 네, 이런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 쉽지 않겠어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은 어쨌든 그 남녀가 이렇게 관계를 하는 일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요. 네. 근데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거나 혹은 애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건 굉장히 또 임신해서 출산하는 네. 과정은 매우 힘들다. 일단은 임신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테고요. 예. 또 우주 방사선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태아의 안전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테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출산을 하는 과정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건 예. 이제 굉장히 복잡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남녀 관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네요. 아니 그 인류가 생존하는 방법인데 그 관심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시사평론가가 저는 갈수록 관심이 없어지던데. 갈수록 관심이 없어져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낭만적인 우주여행 또 우주 생활을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오늘 방송이 그래서 큰 좌절을 드리는 네, 게 제가 아닌가. 그냥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 좀 싫어도 음. 지구에서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제일 좋다. 네. 그리고 이 지구를 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잘 지키고 네. 잘 만들어가는 일이 사실은 우주를 꿈꾸는 일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양구 기자와 함께 우주생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과학이 정치를 만났을 때였는데요.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